이제 찐 거 맞지? 아까 했던 게 뭐냐면 시간 측정과 표준을 했어. 어? 이제 할 건 뭐냐면 두 번째야. 시공간과 우주 단원에서 두 번째 뭐냐면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할 거야. 물체의 운동. 여기에선 어떤 걸 배울 건지 먼저 얘기하고 정리하자.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할 건데 그 전에 앞서서 알아야 되는 게 있어. 그걸 좀 알고 가자. 니네 미국 가면 어느 나라 말 미국 가면 무슨 말 쓰니? 영어. 그건 미국 말이지. 맞아? 그 다음 스페인에 가면 스페인어. 그 다음에 저 한국에 오면 한국어. 일본에 가면 일어. 브라질에 가면 포르투갈어. 오, 안 낚이네. 그게 옛날에 뭐 식민지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포르투갈어를 쓴다고 하더라고. 그런 것처럼 좀 알아. 내 동생이라서 그래. 난 잘 몰라. 아무튼 그런 것처럼 물리에서도 언어가 있어. 물리를 표현하기 위한 언어. 세계 공용어야. 언어가 있어. 그걸 뭐라고 하냐면 물리량이라고 해. 물리량이라고 해. 얘는 하나의 언어야. 언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정성적으로 이렇게 막 말로 쭉 나열할 거를 어떻게 수치적으로 정량적으로 표현해주는 양이야. 물리량이라고 한다. 얘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뉘어. 두 종류로 나뉘어. 나누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 뭐 계산을 할 때도 이 요거랑 방식이 좀 접근 방식도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그거는 하면서 배우고, 물리량이라는 건 크게 스칼라량이라는 거랑 땡땡량으로 나뉘는데 혹시 이게 뭔지 아니? 벡터? 내가 딴 거 하려고 했는데 네가 대답을 하면 어떡하니? 난 대답을 안 하길 바랬는데 내가 이거 하려고 했단 말이야. 니네 그 노래 아니야? 남자는 알 건데 우리 학교 애들은 좀 알던데. 힘이 솟아올라 시간이 됐어 새롭게 태어날 때가 된 거야. 벡터맨 아니야? 벡터맨 타이거. 그래, 김성수 나왔던. 그래, 벡터량이야. 스칼라량과 벡터량으로 나뉘어. 너 내 눈빛 보고 이제 대답해. 알겠지? 내가 이러면 대답하지 말라는 얘기야. 대답을 너무 잘해도 내가 할 말이 없어지잖아. 자, 스칼라량이랑 벡터량이라는 애로 나뉘어. 나뉜다는 거엔 뭐가 있다는 거야? 기준이 있거든. 이 기준이 뭐게? 기준? 대답해. 몰라? 참네. 필요할 땐 안 하고 필요 없을 땐 하고. 얘는 뭐냐면 방향이 있냐 없냐. 방향에 유일하게 쓸 줄 아는 유무. 장원 한자에서 유무만 한 2년 배웠어. 옛날에 할 때. 방향의 유무. 방향이 있느냐 방향이 없느냐에 따라서 스칼라량이랑 벡터량으로 나뉘어. 그러면 이 스칼라량이라는 거랑 벡터량이라는 것 중에서 어떤 게 방향이 있는 거게? 왜? 느낌이 그랬니? 그래. 화살표가 있으니까. 넌 화살표를 안 그렸는데. 자, 그냥 이거는 헛소리야. 방향 비읍 있지? 벡터 비읍 있지? 헛소리라고 했어. 그냥 이렇게 생각하라고. 얘는 방향이 있는 애야. 스칼라량은 크기만을 가지는 애들이야. 크기만을 가진 애들. 얘는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까지 가지는 애들이야. 물리량 중에서.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스칼라량에는 뭐가 있는지 벡터량에는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줄게. 예를 들어주면 조금 알 거야. 시간. 대표적인 스칼라량이다. 얘 방향 있냐? 아니요. 우리 오늘 북서쪽으로 3시에 만날까? 우리 영화를 남동쪽으로 2시간 동안 찐하게 볼까? 뭐 이런 얘기 하니? 안 하지? 그럼 또 이런 거 뭐 있을까? 뭐 있을까? 몰라. 질량. 야, 너 질량이 얼마냐? 저는 북동쪽으로 75kg입니다. 남서쪽으로 26kg입니다. 이런 말 하냐? 돼지고기 북동쪽으로 뭐 2근 주세요, 3근 주세요, 뭐
너 뭐 이런 거 안 하지? 질량, 크기만 가진 애야. 또 뭐 있어? 저기 저 에어컨에 있는 숫자 뭐? 온도라는 애도 스칼라량이야. 온도. 뭐 섭씨 몇 도 이런 얘기 하지? 온도. 그거 그냥 크기만 가지는 거잖아. 온도가 뭐 방향이 있냐? 아우, 오늘 낮 기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낮은 북동쪽으로 72도입니다. 뭐 이런 거 안 하지? 그지? 그 72도 그건 지금 저 아랍 방송이었어. 아니 사우디 방송인가? 안 하거든. 꺼야겠다. 끄자. 안 하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스칼라량이고 또 힘도 대표적으로 하나 얘기해 줄게. 에어컨에서 미친 소리가 나는데 대표적으로 벡터량, 방향이 필요한 애들이 있어. 그 대표적인 얘가 뭐냐면 힘이라는 애야. 힘. 생각해봐. 내가 얘를 내 입장에서 왼쪽이다. 왼쪽에서 힘을 주느냐, 오른쪽에서 힘 주기 싫은데 오른쪽에서 힘을 주느냐에 따라서 얘가 상태가 같아 달라. 다르지? 맞지? 다르지? 상황이 다르잖아. 그지? 얘는 방향이 꼭 필요한 애야. 오케이? 이런 애들이 벡터량이야. 방향이 필요한 애들. 그러면 이번 시간에 할 건 뭐냐면 스칼라량과 벡터량 중에서 몇몇 개를 배워볼 건데, 하나가 뭐냐면 스칼라량에는 이동거리라는 애가 있어. 얘는 스칼라량이야. 거리를 나타내는 양이야. 스칼라량. 얘랑 비슷하게 거리를 나타내지만 저 변위라는 애도 거리를 나타내지만 얘는 벡터량이야. 벡터량. 그 다음 또 속력이라는 애가 있어. 속력. 얘는 단순히 크기만을 가지는 스칼라량이야. 얘랑 비슷한 느낌이지만 니네는 구분 안 하고 썼을 수도 있어. 속도라는 애도 있어. 얘는 벡터량이야. 오케이? 그리고 뭐 이거 등등등등들이 있고 뭐 부피 이런 것들도 여기 속하고, 여기에는 가속도라는 애가 있거든. 가속도. 얘도 벡터량이야. 우리는 여기에서도 뭐 다른 것들은 하면서 배우겠지만 이동거리랑 변이라는 애, 둘 다 뭔가 거리를 나타내기 때문에 얘네 두 개는 비교해 볼 거야. 하나는 방향을 가지고 하나는 방향을 안 가지니까. 그리고 속력, 속도 니네 구분해서 써봤니? 얘네를 구분해 줄 거야. 속력과 속도. 얘네도 한번 알아볼 거다. 그리고 가속도라는 애가 있는데 얘도 한번 알아볼 거야. 오케이? 지금 시간에는 해서 얘네들을 한번 비교해 볼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게 뭐냐면 이동거리랑 변이랑 비교해 볼 거고, 그 다음 또 뭘 할 거냐면 속력이랑 속도를 비교해 볼 거고, 그 다음 또 가속도라는 애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이번 시간에는. 오케이? 단원명이 물질 운동이잖아. 물질 운동에 대해서 배워볼 거라고. 자, 이동거리, 변이, 속력, 속도, 가속도. 힘들지? 계속 쓰기. 내가 이동거리, 변이, 속도, 가속도. 귀찮지? 과학자들, 특히 물리하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냐? 귀찮은 걸 정말 싫어해. 오케이? 그렇게 귀찮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나는 물리를 못하는 건가? 아무튼 귀찮은 걸 제일 싫어해. 그래서 막 이동거리 안 써. 전체적으로 이렇게 표준을 정해가지고, 표준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다. 아무튼 이걸 좀 줄여서 써. 줄여서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동거리랑 변이는 S로 나타내줘. S를 이용해서 나타내줘. 책마다 조금 다르긴 해. 일반적으로 S라는 문자를 이용해서 나타내줘. 근데 둘 다 이동거리, 변이 내가 다르다고 했지? 둘 다 S라고 쓰면 구분이 가니 안 가니? 안 가거든. 그래서 벡터량인 변이에는 화살표를 써줘. 벡터량에는 문자 위에다가 화살표를 써줘. 오케이? 표기법이야. 표기법. 속력, 속도 일반적으로 V로 써. V로 쓰는데, 자, 어떤 게 벡터량이지? 속도. 이 위에는 화살표를 써주는 거야. 가속도는 스칼라량이라고 했어? 벡터량이라고 했어? 벡터량. 얘도 문자를 쓰는데 문자 뭐 쓰게? A.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자동차 XR 밟아라 뭐 이러지? 그 A야.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엑셀 이게 아니고 뭐 엑셀레이팅가 뭐시인가 뭐 영어야. 자, A라고 쓰고 얘도 벡터량이니까 화살표를 이렇게 써줘. 왜? 귀찮으니까.
귀찮으니까. 표기법이야, 표기법. 근데 이 일반적으로 벡터량에는 이 화살표를 써주는 게 원칙이야. 오케이? 이 화살표를 써주는 게 원칙인데 저번에 한번 얘기하긴 했지만 원칙인데 이 화살표를 유지하면서 쓰는 게 힘들어. 했던 말 한 번만 더 할게. 이런 거 있지. 이건 맞는 거야, 틀린 거야? 틀린 거지. 틀린 거야. 왜? 는이라는 거는 같다지. 좌변이랑 우변이 같아야 하지. 같아야 하는데 얘는 스칼라량이야, 벡터량이야? 벡터량인데 여기에는 방향이 있어, 없어? 없지. 이렇게 쓰면 틀려. 표기법 자체가 틀려. 근데 몇몇 문제집에서는 이렇게 써. 오케이? 잘못된 거야. 문제집도 가려서 봐야 돼. 이거 대학교에서 1학년 때 배우는 일반 물리 책이라는 거 있는데 그것만 똑바로 읽어도 절대 이렇게 는 쓰면 안 돼. 그래서 실질적으로 니네가 수학이 조금 더 되어 있다면 뭐 단위 벡터라고 해가지고 뭐 단위 벡터라던가 뭐 이런 걸 써줘야 되거든. 써줘야 되는데 이렇게 쓰면 어쨌건 틀려. 근데 우리가 뭐 단위 벡터 이런 것까지 하려니까 머리가 터질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계산할 때는 물론 표기할 때는 속도는 V 이렇게 화살표까지 해줘야 되는데 계산할 때는 화살표 빼고 더 자세한 얘기는 벡터의 성분이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넘어갈게. 왜? 자꾸 깊어지니까. 내 욕심이야. 화살표를 빼고 쓰는데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이용해서 방향을 표시를 해줘. 헷갈리니까 V1, V2라고 할게.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이용해서 방향을 표시해줘. 기준은 내 마음대로야. 내가 오른쪽을 플러스로 잡을게. 그러면 왼쪽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내가 위쪽을 플러스로 잡을게. 아래쪽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오케이? 이런 식으로 플러스랑 마이너스로 방향을 표시해준다. 계산할 때. 그래서 계산 쭉 했더니 마이너스가 나온다. 내가 오른쪽 플러스로 잡고 계산을 했는데 답이 마이너스가 나온다? 그러면 걔는 왼쪽으로 간다는 얘기야. 오케이? 요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이거 둘 중에 어떤 게 빠르지? 똑같지? 플러스 마이너스는 얻거나 잃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방향이라고. 오른쪽으로 1초에 3m씩 뛰나 왼쪽으로 1초에 3m씩 뛰나 빠르기는 똑같은 거거든. 그지? 하나 더. 플러스 8m per second가 있고 마이너스 8m 마이너스 데자뷰 느끼지? 마이너스 11m per second가 있다. 둘 중에 어느 게 빠르지? 마이너스 11m per second.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위냐 아래냐 이 차이일 뿐이라고. 절대 이거는 크다. 숫자로 따지면 플러스 8이 크겠지만 여기는 얻다 잃다의 개념이 아니라고. 내가 잡은 방향의 기준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니까. 오케이? 요거 구분해주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할 게 뭐냐면 이동거리 변이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그 다음 속력이랑 속도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그 다음 가속도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물체의 운동 단원에서는. 오케이? 그럼 근데 그 얘기를 해주려고 했는데 사실 이동거리, 속력은 앞에 한 번만 다루고 그 다음부터 안 나와. 물리에서는 속도로 변이 이걸 더 다뤄. 그래서 그냥 이거는 처음에 들어만 놓기만 하면 돼. 그냥 우리가 앞으로 쓰는 V, 우리가 앞으로 쓰는 뭐 S 이런 거 전부 다 그냥 변이 속도야. 그냥 이동거리, 속력 거의 안 나와.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속도를 그냥 쓴다고 생각하고 그 마인드로 하기만 하면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지우고 내가 너무 이렇게 밑에를 안 쓰지. 왜 그런지 내 마지막 자존심이야. 안 그래도 작은데 구부리고 싶지는 않아서 그래. 글씨는 밑으로 갈수록 더 이상해지거든. 이게 신의 영역인데 여기는 쓰기가 너무 힘들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무 작진 않아. 그냥 좀 작은 거야. 그 표정 뭐지? 아니지. 불만 섞인 표정. 물체 운동까지 지어버렸네. 물체 운동 다시. 물체 운동. 처음으로 할 게 뭐냐면 이동거리 vs 변이다. 변이. 이동거리 vs 변이. 조금 다른 말이긴 한데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건 좀 찝찝하긴 하다만
어쩔 순 없어. 그냥 일단 S를 이용해서 나타낸다. 그 정도만 알고 있어. 이동거리의 변이. 즉 스칼라량과 벡터량. 요거를 구분해 볼 거다. 단순하게 얘기해 줄게. 두 지점이 있어. 두 지점. 이게 A점, B점. 아까 빼먹었는데 위치라는 것도 벡터량이거든. 위치라는 애도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이 위치에 이 방향으로 이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 이래서 위치, 벡터 뭐 이렇게 표시한다. 뭐 예를 들어서 어쨌건 A점, B점이라는 위치가 있다. 위치가 있다. 자, 이동거리와 변이는 뭐냐면 이동거리는 일단 얘는 요거 하기 전에 얘는 스칼라량이고 얘는 벡터량이지. 맞아? 벡터량이고 그 다음에 얘는 중간 과정이 중요한 애야. 중간 과정이 중요한 애야. 얘는 중간 과정이 필요 없는 애야. 얘는 또 그리고 중간 과정 했으니까 내가 뭐 쓰려고 했더라. 중간 과정이고 할 말을 까먹었네. 그냥 이런 애야. 얘는 총 길이야. 총 길이. 얘는 변화량이야. 위치 변화량이야. 이 얘기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 다시 요거 잠깐. 먼저 다시. 이동거리랑 변이 비교해보면 이동거리는 스칼라량이고 변이는 벡터량이지. 얘는 중간과정이 중요한 애고 얘는 중간과정이 중요하지 않은 애야. 얘는 총 길이를 따진 애고 얘는 위치의 변화 정도를 따진 애야. 요 얘기 알고 나서 지금 다시 설명해볼게. 자, A점이라는 곳에 위치가 있고 B라는 지점에 위치가 있다.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어서 바퀴벌레가 있어. 바퀴벌레가 A점에서 출발해가지고 자, 불 켜져 있지. 막 간 거야. 얘 신난다. 갔어. 이동 거리는 뭐냐면 바퀴벌레 얘가 이렇게 갔네. 어느 방향으로 갔다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방향 따위 필요 없고 그냥 얘가 이렇게 이 길이만큼을 움직였구나라고 얘기해 주는 게 이동 거리야. 중간 과정 중요하지. 얘가 어떻게 갔는지 중요하지. 얘가 이동 거리야. 변위는 뭐냐면 단순히 위치가 어디서 어디로 변했는가야. 위치가 어디서 어디로 변했는가야. 중간 과정 따위 필요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바퀴벌레가 있네. 갑자기 정전 불이 팍 꺼졌네. 다시 불이 팍 들어왔네. 바퀴벌레가 일로 왔네. 오케이? 그럼 내가 이 중간 과정 모르지? 필요 없는 거야. 그냥 얘가 위치가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위치가 이동을 했구나. 어느 쪽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얼마만큼 거리? 요 최단 거리만큼 위치가 이동했구나. 한 방향으로 말할 수 있지. 요게 변위야. 위치의 변화가 얼만큼 어느 방향으로 일어났는가 얘기해 주는 게 변위고, 이동 거리는 얘가 이렇게 갔으니까 방향은 집어치우고 그냥 얘가 이 길이만큼 움직였구나. 이게 이동 거리야. 오케이? 이해 안 가지? 안 가는 거 알아. 그래서 준비했어. 수직선상에서 한번 알아보려고. 수직선상에서 여기 밑에가 찍힐까? 보이니 니네 여기는? 아니야, 여기야 써야겠다. 자, 수직선. 자, O, A, B, C라는 점이 있다. 오케이? 얘는 기준점이야. 기준점이야. 위치가 0인 곳이야. 0. 그 다음 얘는 이 기준점으로부터 3m만큼 떨어져 있는 곳이야. 자, 오른쪽을 플러스로 할게. 왼쪽을 마이너스라고 할게. 자, 플러스 3m만큼. 얘는 플러스 8m만큼 떨어진 지점이야. 원점으로부터. 그 다음 얘는 왼쪽으로 마이너스 3m. 왼쪽이니까 마이너스라고 할게. 3m만큼, 왼쪽으로 3m만큼 떨어진 지점이야. 이동 경로가, 어떤 애가 이동을 한대. 이동 경로가 O점에서 B점으로 갔다가 다시 A점으로 돌아왔다고 해. 오케이? O점에서 B점으로 갔다가 다시 A점으로 돌아왔다고 해. 이때의 이동 거리는 또 이때의 변이는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물어볼게. 그러면 자, 보자. 아까 말했듯이 이동 거리는 중앙과정 생략한 총길이, 변이는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했어. 그 정의를 생각하면서 봐봐. 자, O점에서 B점으로 갔다가 A점으로 왔지. 그러면 자, 이동 거리는 얼마인지 보자. 얼마야? 이동 거리는 이만큼 일단 8m 갔어, 안 갔어? 8m 갔지. 그 다음 요거 몇 미터 갔어? 3. 오.
요게 3m고 요게 8m면 요건 얼마야? 5. 5m 같지? 그러면 얼마? 13. 13m지? 이거 11m라고 하는 사람은 낚인 거야. 13m를 갔지? 그 다음 변위는 그러면 3m, 변위는 3m. 이런 맞아? 이런 맞니? 변위는 스칼라량이니 벡터량이니? 벡터량. 플러스 또는 오른쪽으로 3m라고 써줘야 된다. 벡터량이니까. 변위는 3m다. 뭐냐? 중앙가정 따윈 필요 없고 얘가 어디서 출발했는데? O점에서 출발해서 A점에서 끝났지? O점에서 출발해서 A점으로 끝났다고. 오른쪽으로 3m만큼 위치가 변화했구나. 이게 변이야. 이제 조금 이해가니? 그러면 하나만 더. 이동 경로가 O에서 A로 갔다가 C로 왔다고 치자. 그러면 이때 이동 거리는 얼마야? 이동 거리 얼마고 변이는 얼마지? 이동 거리. 자, 보자. 파란색 있으니까 녹색, 빨간색. O에서 A점으로 왔다가 C점으로 갔다고 했지. 그러면 이동 거리는 O에서 A 가는 동안 몇 미터지? 3m. A점에서 C까지 가는 동안 몇 미터지? 그래서 총 몇 미터? 9m다. 라고 말할 수 있지. 변이는 왼쪽으로 3m지. O에서 출발해서 C점으로 간 거지. 그럼 왼쪽으로 3m 간 거지. 그래서 변이는 마이너스 3m. 이게 이동거리랑 변이의 차이점이야. 오케이? 하나만 더 얘기해 줄게. 또 헷갈릴까봐. 운동장이야. 애가 뛰어. 내 폰인가? 아니지? 어떤 애가 뛰어. 이 운동장이 400m짜리 트랙이야. 얘가 한 바퀴를 쭉 뛰어서 제자리로 왔어. 자, 얘 이동거리 얼마지? 이동거리. 얘가 움직인 총 거리니까 400m지. 400m. 변이는? 0. 변이는 0이지? 맞아? 그거야. 중앙화정 따위 필요 없어. 시작! 얘 위치 이동 안 했네? 안 움직였지 뭐. 이게 이동거리랑 변이의 차이점이야. 별거 없지? 근데 이 진동은 어디서 자꾸 울리는 소릴까? 그지? 그러면 이제 이동거리랑 변이에 대해서 비교했고, 그 다음으로 할 게 내가 뭐라고 했지? 저기 속력이랑 속도를 비교해볼게. 오케이? 지워도 되지? 나만 땀나고 있어. 저거는 안 보게 된다. 부끄럽거든. 두 번째로 속력이랑 속도를 비교해보자. 얘는 V, 속력 vs 속도. 내가 V 조금 이상하게 쓰지. 왜 이렇게 쓰냐면 부피도 영어로 하면 뭐냐? 볼륨이거든. 그래서 V 이렇게 쓰거든. 그런 거랑 나중에 막 여러 문제들이 나오는데 헷갈리니까 이렇게 쓰는 거일 뿐이야. 오케이? 자, 속력 vs 속도. 속력과 속도에 대해서 배울 거야. 얘네 공통점은 뭔지 아니? 얘네 공통점. 둘 다 빠르기랑 관계된 거야, 빠르기. 그지? 둘 다 빠르기랑 관계된 거다. 차이점은 뭐야? 차이점은 방향이 하나는 있고 하나는 없다. 뭐가 있지? 속도는 있고 속력은 없는 거. 요 차이점이 있다. 요거를 한번 이제 구분해보자. 먼저 속력은 뭐냐면 빠르기를 나타내는 걸로, 빠르기만 나타내는 거야. 빠르기를 나타내는 값으로 정의가 뭐냐면 단위 시간 동안, 단위 시간이 뭐야? 단위 시간이 이거다. 1초, 1분, 1시간. 앞에 1이 들어가는 시간이야. 1초, 1분, 1시간. 요게 단위 시간이야. 근데 우리는 주로 이제
뭐 길이는 보통 미터를 많이 다룰 거고 저 시간은 초를 많이 다룰 거거든. 그래서 1초라고 써놓을게. 1시간도 상관없는 거야. 단위 시간 동안 이동 거리. 이게 속력의 정의야. 오케이? 단위 시간 동안 이동 거리.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100m 갔는데 10초가 걸렸다. 그러면 단위 시간 1초 동안 몇 미터 갔지? 10초. 오케이? 그게 속력이야. 그래서 문자로 표기를 하면 V, 속력은 시간 델타 t. 델타는 뭐냐면 변화량이라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1초에서 3초면 몇 초야? 2초지. 2초에서 4초면 또 이것도 2초지. 이런 거. 시간 동안, 걸린 시간 동안 이동 거리. 그러니까 이렇게 델타 S라고 쓰면 1초에서 3초를 내가 시간을 잡았다. 그러면 1초에서 3초 동안 이동한 거리라는 의미야. 시간 동안 이동 거리. 이렇게 나타내줘. 이렇게. 그러면 단위는 뭐가 나올까? 단위는 이동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거지. 거리는 단위 뭐 쓰니 보통? 뭐 미터, 킬로미터 이런 거 쓰지. 그러면 시간은 뭐 초, 분 이런 거 쓰지. 우리가 주로 다루게 될 건 뭐냐면 미터 퍼 세컨드. 이걸 다룰 거야. 이걸 다룰 거야. 미터 퍼 세컨드. 그러면 자, 미터 퍼 세컨드 뭐냐? 의미는 뭐냐? 초당 몇 미터. 이런 의미고 다르게 표기하면 이게 내가 기울어서 썼지만 이거는 초분의 미터 의미야. 그냥 나누기를 기울어서 쓴 것뿐이야. 오케이? 그 의미다. 얘 단위는 이렇게 된다. 그리고 얘를 좀 자세히 보면 얘는 크게 두 분류로 나뉘어. 두 분류. 하나는 뭐냐면 평균 속력이야. 평균 속력. 또 다른 애는 뭐냐면 순간 속력이야. 순간 속력. 평균 속력은 뭐냐면 일정 시간 동안 빠르기야. 일정 시간 동안 평균 빠르기야. 평균 빠르기. 예를 들어줄까? 니네 자 평균이다. 평균. 서울에서 부산이 어느 정도 떨어져 있냐면 한 400km 떨어져 있어. 내가 가는데 4시간이 걸린 거야. 오케이? 서울에서 시작, 부산 도착 하는 데까지 400km만큼 떨어져 있는데 4시간이 걸린 거야. 그때 걸린 시간이 몇 시간이야? 4시간 동안 400km를 이동했다. 나오는 값이 얼마지? 100km per hour지. 요렇게 구하는 게 뭐냐면 평균 속력이야. 내가 100이라는 일정한 빠르기로 갈까?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빨간불 오면 서지, 고속도로 밟아줘야 되지, 카메라 있으면 속도 줄여줘야, 속도래. 빠르게 줄여줘야 되지. 오케이?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그냥 100으로 꾸준히 간 그 정도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평균이야. 그러니까 일정 시간 동안. 순간 속력은 뭐냐면 그 순간 빠르기야. 그 순간에, 어느 순간. 다르게 말하면 매우 짧은 순간 동안 평균 빠르기야. 얘는 뭐 특정 꽤 긴 시간이면 여기는 0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짧은 순간 동안 평균 빠르기. 그러니까 0.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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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순간의 속력. 니네가 이걸 알 수 있는 예시가 뭔지 아니? 내 자동차 타봤지? 안 타본 사람? 자동차 안 타본 사람? 없으면 태워줄게. 자동차를 타면 저 핸들이 있는데 앞에 뭐 있어? 속력계 있지? 그럼 봐봐. 밟았을 때 그게 갑자기 뭐 100km/h, 200km/h, 200까지 밟으면 안 되지? 아무튼 100, 120 막 이렇게 가리키는 거 있지? 그때 내가 그 봤을 때 그때가 뭐냐면 순간 속력이야. 그 어느 한 순간의 빠르기. 순간 속력. 그래서 이게 자동차 속력계 이런 걸 보면 나오는 게 뭐냐면 순간 속력이다. 뭐 나중에 다루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프에서 봤을 때 이걸 잠깐 해볼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동 거리 시간 그래프가 있다. 평균 속력은 어떻게 구하냐면 평균 속력은 어떤 한 점 내가 뭐 이게 1초다 이게 4초 때다
1초와 4초 때의 평균 속력을 구하고 싶다. 이동 거리 그래프인데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데. 다시. 뭐 이런 식으로 있다. 그럼 1초 때와 4초 때의 평균 속력을 구하고 싶다. 이러면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시간분의 거리지. 그래서 요 두 점 찍어가지고 이 기울기를 구하면 평균 속력이 나와. 그래프 해석하는 방법은 내가 나중에 가르쳐줄게. 그때 가서 배우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 순간 속력은 뭐냐면 매우 짧은 시간 동안 평균 속력이라고 했지. 그러면 그 두 점 사이의 간격이 어떻게 되냐면 매우 작은 거야. 0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작은 그 두 점 찍어가지고 선 쭉 끊는 거거든. 그럼 매우 0에 가까우면 그 두 점이 거의 한 점에 만나겠지. 그래서 얘 순간 속력 구할 때는 얘 그래프의 접선 기울기 요걸로 구한다. 이건 그래프 해석하고 나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이해하도록 하자. 오케이? 그래서 요런 게 있다. 그 다음 이제 할 게 뭐냐면 아이고 더 봐라. 에어컨 지금 키면 또 소리 날까? 영재야? 한번 물 막 소리 나서 한동안 안 날까요? 그지? 고마워. 자, 이제는 속도에 대해서 해볼게. 사실 속력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속력 그냥 알아만 두면 되는 정도야.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속도야. 물리에서 주로 다루는 건 속도거든. 몇 분 남았니? 10분? 그럼 속도까지만 빨리 얘기하고 테이프 좀 갈게. 속도다. 속도. 얘는 빠르기뿐만 아니라 뭐도 가지는 거지? 방향을 가지는 애야. 방향을 가지는 애야. 얘의 정의는 뭐냐면 단위 시간이 뭐라고? 1초, 1분, 1시간. 1초로 할게. 단위 시간 동안 자, 얘는 이동거리였지. 얘는 뭐냐면 단위 시간 동안 변위야. 단위 시간 동안 변위. 자, 문자로 나타내볼까? 속도. 벡터니까 화살표 써준다. V는 걸린 시간분의 시간의 변화량 델타라고 부른다. 걸린 시간분의 위치의 변화량, 즉 변위야. 얘도 단위는 뭐겠어? 미터 퍼 세컨드지. 이렇게 나타나. 얘도 잘 보면 뭐가 있냐면 평균이 있고 평균 속도가 있고 순간 속도가 있어. 똑같은 얘기야. 얘는 평균 빠르기 플러스 방향. 시간 동안 평균 빠르기 플러스 방향. 얘는 어떤 순간의 방향 플러스 매우 짧은 순간의 그 빠르기 플러스 방향. 오케이? 그 얘기다. 뭐 별 차이는 없어. 얘는 방향까지 가진다. 뭐 그 차이지. 얘도 그래프 변이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보면 두 점 길게 찍어서 끈 그 기울기는 평균 속도를 의미하고 순간 속도는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 자세한 내용은 그래프 해석 배우고 그때 얘기하도록 하자. 오케이? 이렇게 구분한다. 그럼 니네가 알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하나만. 자, 운동장에 졸라맨이 뛴다. 자, 400m를 뛰는데 몇 초가 걸렸냐면 40초가 걸렸다. 40초가 걸렸다. 엄청 빠르지? 이때 얘 속력은 얼마일까? 속력은 자, 걸린 시간분의 뭐지? 시간분의 이동 거리지. 여기서 구하는 건 순간일까 평균일까? 평균이지. 그래서 40초분의 이동 거리 얼마? 400m니까 어떻게 되지? 10m per second. 이게 속력이고 속도는 걸린 시간 몇 초? 40초분의 변이가 얼마야? 0이거든. 그래서 얼마야? 0이니까 뭐 방향을 굳이 안 줘도 되지. 0은 방향이 없잖아. 그래서 속도는 0이다. 요 차이인 거야. 요 차이다. 요거를 구분 해주면 돼. 이 다음에 뭔가 할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지? 그지? 일단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테이프를 또 갈아야겠네. 잠깐만. 할 말이 있다. 니네 막 이런 거 있어. 어쨌고 움직였는데 왜 속도가 0이죠? 이런 애들 있어.
내가 구한 건 뭐지? 평균이지, 평균. 지금 구한 건 뭐냐면 평균 속력이랑 평균 속도랑 구한 거야. 속도로 따져봤을 때 각각 지점에서 순간 속도는 있어. 오케이? 이때는 이 방향으로, 이때는 이 방향으로, 이때는 이 방향으로, 이때는 이 방향으로 순간 속도는 있는 거야. 근데 평균이 0이라는 거야. 아, 왜 순간순간마다 있는데 왜 평균은 0이에요? 라고 따지고 들면 이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만 간단하게 얘기해 줄게. 만약에 뭐 일정한 빠르기로 돈다고 치자. 일정한 빠르기로 돈다고 치면 야, 내가 속도에서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로 방향 나타난다고 했지. 그럼 봐봐. 얘는 지금 위쪽을 플러스로 잡아보자. 얘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달리고 있고 얘는 플러스 방향으로 달리고 있어. 평균 낼 때 이거 두 개 안 날아가겠니? 뭐 이런 식으로 마주보는 거 다 날아가겠지. 일정 빠르게 달린다고 치면. 그럼 0 되는 거 이해 가냐? 뭐 그냥 그런 식으로 생각해도 돼. 정확한 표현은 좀 아닌 것 같아. 어쨌건 간에 그냥 정 안 받아들여지면 왜 0이냐? 어쨌건 40초 동안 얘 안 움직였잖아. 내가 야 뛰어. 이 새끼 왜 여기 아직 그대로지? 얘는 안 움직였네? 이게 속도라고. 오케이? 여기까지.